안녕하세요. 이번 소셜웨어 IT 특론 논문 발표를 맡게 된 권호승입니다. 논문 제목은 Evolutionary V2X Technology Toward the Internet of Vehicle Challenge and Opportunity입니다. 먼저 본 발표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관해 소개하고 DSRC와 CV2X에 관해 설명한 다음 각각의 시스템에 관해 비교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IoV, 클라우드 기반의 IoV에 관해 소개하고 각각의 챌린지 이슈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컨클루전을 통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은 V2X와 관련된 서베이 페이퍼이며 이제 자율주행이나 혹은 원격 운전 같은 발전되는 차량 서비스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스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차량의 V2X 통신이 이제 IoV로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V2X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세 가지에 관해 이제 본 논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V2X 통신 기술 진화 발전 관련하여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V2X의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인 801.11 VTX와 CVTX에 관해 기술하고 각각에 관해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IoV 기술인 이제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IoV에 관해 설명한 다음 각각의 챌린지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DSRC는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의 약자로 이제 1999년에 이제 802.11p 기반의 기술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DSRC는 두 가지 장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제 차량에 장착되는 OBU 장비와 이제 기지국인 이제 RSU 장비로 나눠져서 각각의 디바이스 간의 통신을 통해 차량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량 통신은 초창기에는 이제 도로 안에서의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이 되었고, 정면 충돌이나 사각지대 혹은 교착 지점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CVTX입니다. 이제 CVTX는 셀룰러 기반의 VTX로서 셀룰러 VTX의 약자로 이제 대표적인 LTE 혹은 5G NR 기반의 차량 통신입니다. 때문에 차량은 이제 인터페이스에 따라 기지국인 이 노드 B와 업링크 다운링크를 통해 통신을 하고 혹은 이제 사이드링크를 통해 차량 간의 통신을 하게 됩니다. CVTX에는 두 가지 모드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 이제 기지국을 거쳐서 업링크 다운링크를 통해 통신하는 유유 인터페이스, 별도의 기지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제 PC5 인터페이스 차량 통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802.11 VTX와 CVTX의 각각의 기술에 관한 로드맵을 소개하고 각각의 시스템 비교를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DSRC는 802.11 VTX 표준 이제 802.11p는 이제 1999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DSRC 프로토콜은 애드홈 모드를 사용하며 이제 직접적인 V2V 혹은 이제 V2R 통신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SRC는 차량과 도로변 인프라 간의 메시징을 위한 최초의 산업용 솔루션이었고, 이를 통해 이제 충돌 경보 혹은 긴급 상황 알림 등 안전 개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DSRC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대역폭과 낮은 통신 범위로 인해 이제 항상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결이 이제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DSRC는 대략적으로 50에서 100 정도 밀리세컨드의 지연의 엔드-투-엔드 전송을 지원함으로써 브레이크 경고나 혹은 교통 효율성 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제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이 원격 운전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빠른 전송되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기술이라는 게 또 새로 나오게 되었고, IMSM 대역의 와이파이를 차량 조건에 직접 적용하며 이제 도로에서도 효과적인 통신을 할 수가 있었고, 2004년에 이제 도로변의 2.4GHz 와이파이 AP에서 802.11b를 설정하여 차량의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비용 면에서 저렴하며 이제 UDP하고 TCP 트래픽의 모두 효율적인 처리량을 보여주었고, 이제 와이파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이제 또 다른 차량의 빠른 이동성 문제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TBWS는 이제 DSRC와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높은 반송파 주파수로 인해 전파 범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핸드오버를 피하고 네트워크 대역폭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제 빈 TV 대역의 스펙트럼을 사용하게 되고, IEEE에서는 이제 TBWS 스펙트럼을 공유하기 위해 2014년에 802.11AF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TBWS 같은 경우에도 이제 TV 대역의 사용성 보장 문제와 고가의 비용 문제, 혹은 규제 사무소에서 이제 스펙트럼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RC 와이파이 TVW에 관련된 스펙에 관련된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CVTX 로드맵입니다. CVTX의 표준화 단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페이지 단계로 표현이 되었고, 첫 번째 단계에서 LTE 네트워크는 2015년부터 이제 릴리즈 14에서 기본적인 VTX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릴리즈 14에서는 이제 VTX는 주로 이제 CAM 혹은 BSM 혹은 이제 DNM 같은 기본적인 도로 안전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였고, 릴리즈 15에서 이제 페이지 두 단계인 릴리즈 15에서는 비이클 플래투닝 혹은 어드밴스 드라이빙 혹은 이제 확정 센서 및 원격 주행 같은 고급 이제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을 가지는 VTX 시나리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캐리어 어그레이션과 이제 16사컴 혹은 이제 트랜스미트 다이버시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지 3에서는 이제 NR VTX SI를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이제 향상된 VTX로 이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LTE VTX PC5와 802.11p VTX에 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LTE 기반의 그러니까 즉 CVTX가 802.11 기반의 VTX보다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IoV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이나 같은 이제 고성능 자동차는 방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센서들의 데이터들이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터넷 오브 비이클 IoV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진입했다고 본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같은 효과적인 빅데이터 도구들로 데이터의 접근성과 분석을 일반화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IoV 통신 모델링 혹은 이제 데이터 지원 통신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혹은 성능을 평가하는데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빅데이터 IoV의 챌린지 이슈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소싱 관련된 챌린지에 관해 소개해 드리자면, 데이터 소스는 이제 차량의 센서 혹은 승객, 도로 시설과 같은 여러 엔티티블로 해야 되고, 이제 다중 소스 빅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가 넓은 영역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넓은 전파 범위와 높은 침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ITS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대규모 이동 차량 및 이제 도로 인프라의 데이터를 필요하게 되므로 IoV 연결은 정보를 수집하고 유용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도로 사용자 차량은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IoV는 차량과 RSU 간의 이제 일시적인 접촉으로 인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IoV는 무작정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로부터 또한 이제 데이터를 버퍼링할 수 있는 캐싱 공간도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IoV 데이터 트랜스미션 관련된 챌린지 이슈에 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oV 데이터 작업들은 서로 다른 QoS를 필요하게 되고, 이제 VTX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도착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제 통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차량 시스템인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고, VTX 채널은 이제 차량의 이동 속으로 인해 도플러 페이딩, 섀도잉, 뭐 멀티패스 페이딩 등 이제 다양한 형태의 페이딩을 겪을 수 있게 되고, 뭐 VTX 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의 차량의 상태 위치가 변경되면은 비로스로 인해 심각하게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IoV의 할당한 스펙트럼이 이제 고대역폭 전송을 지원하기 충분하지 않게 되고, 차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계속 변경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널이나 링크, 스펙트럼, 뭐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IoV에 인한 오퍼튜니티에 관해 설명드리자면, IoV 연결로 인해 이제 빅데이터는 통신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게 되고 효율적인 데이터 지원 IoV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oV 전송은 이제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통신 환경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이제 IoV로 인해 전송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마이닝함으로써 정확한 IoV 통신 모델을 설정하여 채널 특성 및 용량과 같은 실증적인 매개 변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빅데이터에서 추론된 IoV 특성 및 조건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계하게 되고, 이제 전송 버퍼 점유 혹은 라우팅 경로 같은 숙련과 같은 IoV 상태 기록을 얻게 되어 이제 트래픽 보안 및 전송 채널 용량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반의 IoV입니다. 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차량 통신과 접목시키는 기술로 발전했다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유망한 CIV 차량 서비스를 간략하게 다루고, 이제 먼저 M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고, 이제 대신에 MMA 회사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가입한 후에 이제 회사 소유의 공유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 고객은 자신의 운전하는 그 마일의 수나 혹은 킬로미터 수에 대해 구매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원격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뭐, 운전 경험이 미숙해서 차 안에 있는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시나리오인 상황에서 서비스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이제 원격 운전 서비스 클라우드를 호출하게 되며 이제 관제 센터에 앉아 있는 전문적인 운전자가 이제 차량을 제어를 인수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이제 특정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이제 온라인 판매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채택이 되었는데, 차량 내 이제 데이터 수집 및 이제 클라우드 보고를 통해서 이제 차량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OTA 업데이트와 원격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OTA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차량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다는 것이고, 이제 뭐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량의 원격 진단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CLV 아키텍처는 피규어 7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차량에는 셀룰러, 뭐 DSRC, TWS, 뭐 UAV, 위성 같은 이제 여러 무선 액세스 기능을 탑재시킬 수 있으며 이제 사용 가능한 모든 무선 채널을 통해서 차량은 이제 클라우드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장하게 되고, 이제 코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채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차량 클라우드 네트워크 간에 관련된 페이퍼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CRV 챌린징 이슈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RV는 차량 및 차량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교통관리 당국이나 ITS 시설, 보험회사,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이제 기타 관련 기관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차량 클라우드 및 타사 클라우드 간의 상호 운용력은 매우 중요하게 되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흐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며 이제 효율적이며 데이터의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기술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신뢰성 있는 CRV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CRV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CRV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 문제, 사이버 공격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CRV가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상태인 보건력 문제, 혹은 이제 CRV가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안정성 문제, 뭐 이 밖에도 이제 보안성 문제나 혹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차량 자원 할당이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인 프레임워크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술이 위력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복잡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따라서 이제 AI 기반의 방법은 이제 CRV의 복잡한 이제 무선 자원 할당 문제를 해결할 높은 가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을 통해 본 논문을 정리하자면, VTX의 발전 진화 과정 프로세스에 관해서 알아보고 802.11 VTX와 셀룰러 기반의 VTX에 관해 조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빅데이터하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IoV에 대해 알아보고 이제 각각의 챌린징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CV2X 같은 경우가 이제 802.11 VTX보다 더 높은 성능을 자랑하였고, 이는 아마도 이제 차세 통신의 VTX 기술로 채택될 것이며, 데이터 기반의 IoV와 클라우드 기반의 IoV인 이제 시스템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 VTX를 위한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길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